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고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를 또 해 보려고 합니다. 고소하지 말라고 말리는 얘기 같이 들리실 수 있는데, 뭘 모르는 채로 그냥 고소하셨다가 나중에 엄청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라고 제가 간단히 얘기를 드려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소를 하고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나중에 돼서 법원에 증인으로 좀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게 고민이 돼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종종이랄까 그래도 꾸준히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고소한다는 얘기가 흔하죠. 낯설지 않습니다. 사실 고소하기도 쉽고, 워낙 고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터넷에 자료도 많고, 고소장 작성을 도와준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아무튼 고소하기가 참 쉬워졌습니다. 근데 인제 고소를 하는 것, 그러니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쉬운데, 많은 분들이 고소장만 제출하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소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그냥 제가 고소장만 써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명백한 범죄, 중고거래 사기 같은 그런 종류의 범죄가 아니라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대부분의 경우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그냥 고소장만 제출한다고 해서 그다음은 경찰분들이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소장 내용만 가지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고소인 조사를 하죠. 그래서 가끔 저한테 고소장 제출만 하면 되도록 완벽한 고소장을 써 달라고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리 고소장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써도 사건이 간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소장 작성을 맡기지 않으시죠. 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거짓말하고 고소장 작성을 해 드릴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안이 진짜 중고거래 사기처럼 간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가 고소장을 상세하고 자세하고 완벽하게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불러서 얘기는 들어요. "이 얘기가 사실이 맞습니까?" 정도만 물어보는 경우에도 일단 부르시더라고요. 실제 고소인 조사가 한 30분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소장을 자세하게 쓰면. 근데 어찌 됐건 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서에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냥 거의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서 갔다 오면 끝인가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소한 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약식 기소가 돼서 재판 없이 벌금만 내고 그냥 끝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어딘가에 가서 진술하실 일이 없겠지만, 상대방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그냥 사건 자체가 약식 기소되지 않고 곧바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정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얘기를 다 했는데 왜 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라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 시간도 없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안 나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강제추행 이런 걸로 고소를 하시는 경우 법원에 가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시는데, 이런 거는 출석 안 하시면 진짜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나중에 인제 출석하면 과태료 부과를 거두긴 하는데,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떻게든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도록 법원이 요구를 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 같은 경우, 누가 불쾌한 행동을 해서 이걸 신고를 하고 더 마주치기도 싫어 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찰청에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연락이 오더니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라오고 이런 경우에 인제 법원에 출석하고 싶지 않으셔 가지고 저한테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안 가고 어떻게 해결 못 합니까 변호사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가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저 그 사람 처벌받는 것도 이제 원하지 않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은데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없는 걸로 하기도 어려워요. 그니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으로 출석하시는 경우에 질문이 또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뭐 검사님이야 인제 경찰서에서 쓴 조서 내용이 맞는지 뭐 이런 정도만 물어보시겠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엄청 따져 물을 거란 말이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진짜 심한 경우는 뭐 심한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흔할 수도 있어요. 증인을 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증인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1년 전, 심하게는 2년 가까이 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데 이게 일반인 분들의 멘탈로는 버티기가 쉽지 않죠. 진짜 심하게 몰아붙이는 경우에는 판사님이 말리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켜보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별의별 질문을 다 합니다. 진짜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 그 누명을 혐의를 벗기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는 당연히 허용이 돼야겠지만 버스 같은 데서 강제추행 당한 경우에 정확히 어디쯤에서 어떻게 강제추행을 당했는지 직접 얘기해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근데 이제 화가 나는 것도 나는 건데 법정이 주는 그 압박감이랄까요? 아무튼 그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울음이 터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일 텐데 그거를 다시 기억을 더듬는 게 상당히 피해자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인제 "이럴 줄 알았으면 신고 안 할 걸 그랬어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버스에서 강제추행 당한 경우에 어디에서 당했다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말 용감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피고인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황하죠. 이제 이런 경우에 할 말이 없으니까 버스 노선도를 외워 보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평소에 얼마나 자주 탔는지 뭐 이런 쓸데없는 걸 막 물어보다가 버스 노선을 막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조금 어이가 없죠. 이제 그쯤 되면 재판장님이 좀 제지를 하시긴 하는데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던지는 경우가 있다. 고소하실 때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인제 피고인의 변호인 입장일 때 이거는 교통사고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진술이 조금 못 믿어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었죠. 근데 인제 처음 진술한 것과 막상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 가지고 좀 세게 나갔죠. 네. 그러다가 재판장님한테 제지를 당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1 년도 지난 일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겠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그만 물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 더 물어보진 못했는데 그 정도면 이미 재판장님이 사실 증인 신문과 무관하게 심증이 있으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증인 신문한다고 하면 너무 막 압박감을 느끼시고 내가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저 사람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기억나는 것만 기억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증인 신문으로 결정적인 그 무언가가 바뀌는 경우는 또 많이 없어요. 이 형사소송법상 어쩔 수 없이 증인을 부르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소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고소를 할 때 어디까지 알고 고소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고소만 어떻게 하면 끝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나중에 법원까지 갈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원에 가시는 게 좀 걱정이 되거나 두렵거나 여러 가지 고민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라. 누구한테?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라.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